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편집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대통령이야 자기가 본인이 말아드시는 것만 회방 놓지 않으면 쿨한 분이잖아요. 사실 정권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서 민심도 굉장히 안 좋고 힘도 다 빠졌을 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쿨할 수밖에 없죠. 검찰총장으로서 많은 것을 보고 넓게 보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예. 다수의 대중과 공감하고 이렇게 검찰의 신뢰가 높아지죠.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부를 지휘해야 검찰총장다운 거죠. 아, 저분은 특수부장에 머물러 있구나. 이게 다 윤석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라미드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바치고 있어서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가요. 지금 귀하는 부하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 이 방송의 제목은 쿨했다는 윤석열, 쿨하게 까는 유시민입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지명 전에 내사했다는 근거를 오늘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방송 전에 윤 총장을 소위 디스하는 영상을 다시 올린 이유, 어느 정도 짐작이 좀 갈 법합니다. 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둔 유 이사장, 과연 어떤 근거를 내놓을지 자뭇 궁금해집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코, 예고하고 내놓는 내사 근거, 개봉 박두입니다. 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임명 전부터 내사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전해드렸죠. 검찰은 과연 그 근거가 있느냐, 대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저녁에 되겠다, 근거를 제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김태일 기자, 실제로 그 근거를 유시민 이사장이 제시할지 못할지 좀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몇 시간 뒤니까요. 그러나 오늘 오전에 다시 관련된 내용들을 재편집해서 방송한 거 내보낸 걸 보면은 자신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유시민 이사장 측에서.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발제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방송의 제목이 쿨했다는 윤석열, 쿨하게 까는 유시민입니다. 이 쿨했다. 이 지난번 이제 국정감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MB 정권 때가 쿨했다라고 한 발언 기억나실 겁니다. 유 이사장은 아마도 이 발언을 받아서 비판을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속내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검찰이 유 이사장에게 작가라고 칭하면서 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이 많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지 밝히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죠. 예. 이에 대해서 유 이사장은 오늘 저녁에 이제 그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 반항 이런 의도가 좀 있는 이런 방송으로 좀 보입니다. 예. 검찰에서 유시민 이사장을 이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 하지 않고 작가라고 한 것은, 작가는 소설, 상상력에 근거해서 글을 쓰는 분들이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좀 부각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드네요. 요정 기자, 어떤 근거를 제시할까? 이렇게 자신만만할까? 과연 그렇게 확실한 이 내사와 관련돼서 유시민 이사장이 제시할 만한 그 근거라는 게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이 내사설 주장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이렇게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계속 보도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 법적으로 이제 수사에 착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 당시에 이 대검의 입장이 너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하니까 유 이사장에게 직접 이 반박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유 이사장이 한 말이, 윤 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에 최소한 2경로를 통해서 이 조 장관의 지명 반대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게 맞는지,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전달을 했다면 내사를 안 했으면 검찰 자료가 없었을 텐데 어떤 걸 근거로 그런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던 건지, 이 두 가지를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다른 말은 아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일단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제시할 것도 없다는 게 일단 검찰의 입장인데요. 예. 유 이사장이 이렇게 밝힌 만큼 최소한 2가지 경로로 장관의 반대 임명을 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밝힌 만큼 이 2가지 경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른바 취재원, 소스원을 밝히는 거라 주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가 됐으면 그 부분을 그냥 덮고 간다면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 내사설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근거로 제시할 만한 그런 정황들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법조계 안팎에서라든가 혹은 정치권에서 어떤 좀 유력한 믿을 만한 인사의 어떤 이야기를 본인이 들었다던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 요즘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부분인데요. 예. 제가 원래 법조 출입할 때는 이 범죄정보기획관이라고 해서 그랬죠, 예. 대검찰청에 이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이 부서와 담당관이 있었는데 최근 이름을 바꿔서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제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대검찰청 내 수사정보 부서들이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내사설과 관련해서 혹시 검찰이 사전에 어떤 정보를 수집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단 검찰에서는 그런 적 없다. 우리는 내사설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유시민 이사장이 좀 어떤 내용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공개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등은 모든 정보를 수집하죠. 그렇죠? 각 정부 부처 또 산하 기관에도 다 나가 있고요. 검찰청에서도 수사정보정책관 하에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이걸 빨리 없애라, 폐지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이제 관련이 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라든지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했고 그걸 근거로 윤석열 총장이 임명 전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어떻게 근거를 제시할지 좀 보겠습니다. 만일 유 이사장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결국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면서 또 예.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몇 건의 고발이 접수가 돼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한 고발장도 접수가 돼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이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관련한 부분인데 예. 이미 이 공개가 됐던 부분입니다만 이 최성해 총장과 유시민 이사장이 통화를 했던 사실이 한때 알려져서 이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자유한국당에서 지난달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 표창장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언론인, 방송인으로서 취재차 전화를 한 것이었다. 확인을 하려고 전화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최근 이 최성해 총장을 불러서 실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한 이 허위 사실과 관련한 혐의 그리고 이 최성해 총장과 통화 이 부분과 있어서 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수사도 조금씩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이 적절하게 근거를 대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한테 수사의 칼날이 바짝 조여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함께 이게 좀 쌍으로 요즘 많이 거론되시는 분이 바로 홍준표 전 대표예요. 이분은 매일같이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서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되는데 조국 전 장관 지금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한마디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SNS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번에는 SNS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에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사내가 부인에게 책임을 떠밀고 뒤에 숨느냐. 조국은 남자로서 파산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예. 이 부인은 구속이 돼서 이제 수사를 받는데 남편은 뭐 아직도 잘못이 없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이제 주장하는 데 대한 그런 비판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예를 들었어요. 김대중 정부였던 1999년에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이 소위 이제 온로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김 전 장관이 이 일로 이제 구속되기도 했는데 최종 대법원에서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서 김 전 장관은 사내 중에 사내다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예. 이것이 남자의 인생이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본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면서 애둘러서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은 여성계에서는 이분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좀 비판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내는 이래야 한다. 사내가 어찌 남편 부인 뒤에 숨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요즘 양성평등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아마 여성계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 기자. 홍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 한 번 더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죠. 네, 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에서 이 정치 그만두고 낚시나 하러 다니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치에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말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그만두고 함께 낚시나 다니자고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유시민 애청자가 문자가 왔네요. 아이 그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근데 정치를 그만두고 난 뒤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변호사인데 네. 근데 도저히 변호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장내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하는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네, 이 출마한다고 한다면서도 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이 거론되는 후보로는 홍 전 대표의 고향인 경남 창녕이 거론이 되고 예. 있고요. 또 원래 정치적 텃밭이었던 서울 동대문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출마를 앞두고 있어서 더 언론의 모습을 비추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SNS를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